네, 스토커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저는 방송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직업상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 이성 간에도 격이 없이 편하게 대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자와 인연이 되어 3번 정도 만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집착하며 지나치게 호감을 갖는 것 같아 거리를 두었더니 온갖 욕설을 하며 문자와 카톡을 계속 보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는 문자와 전화를 견딜 수 없어 차단했더니 개인 SNS에 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며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공인의 신분이라 형사 고발을 하자니 부담이 되고 참고 견디자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해결 방법이 있으면 가르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상대는 그렇게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조금 친절을 베풀어 주었더니 혼자 착각을 하고 혼자 막 좋아하고 혼자 이렇게 막 사랑하는 감정,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면서 집착하고 다가오다가 상대가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응대를 안 해주면 그것을 유감을 갖게 되고 막 그 소위 말하면 불쾌감을 갖게 되고 적대심을 갖게 돼서 이렇게 상대에게 정신적 또는 막 물질적 또 물질적이 아니라도 이렇게 명예적 이렇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이 뉴스에도 나오고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모 연예인은 이런 정신적 압박, 부담감, 그런 피해를 견디지 못해 자살 기도를 한 분도 있고 실제 자살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 현실이 이런 문제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자처럼 공익적 일을 하는 분, 공인의 길을 가는 분이 이런 일을 겪는 예가 많은데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이해를 하느냐? 일반인 같으면 같이 맞대응을 하고 같이 쌍욕을 할 수도 있고 같이 맞대응을 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아니면 법적으로 금방 고소할 수도 있고. 근데 공인의 신분이고 또 이렇게 때로는 연예인의 신분이고 또 때로는 이렇게 공적으로 많이 알려진 얼굴인 경우에 법적인 소송을 하거나 처리를 하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노출하게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뭐 큰 문제나 있는 것처럼 마치 그 공인이 어떤 문제라도 저지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인된 신분으로서는 함부로 소송도 못하고 고발도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무슨 약점이 있어서 고발을 못하는 게 아니고 그게 이슈가 되면 당장 피해는 본인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즉 소송을 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드러나게 되면 바로 그 피해는 그러니까 그 피해는 바로 공인 역할을 하는 사람 공인의 신분을 가진 사람 그 피해는 바로 본인한테 돌아오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면서도 소송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는 그 소송했을 때 이슈가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을 처벌하는 것보다 본인한테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두려워해서 소송을 함부로 못하고 고발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이런 사례들이 종종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뒷면을 살펴보면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정신력, 정상적인 사고의식,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가 두세 번 만나주고 좋은 감정으로 대해줬다고 해서 막 집착하고 마치 내 애인인 것처럼 집착하고 다가올 때 부담을 느껴가지고 조금 거리를 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불쾌감을 사고 유감을 사고 욕을 하고 문자 카톡을 보내고 막 명예훼손을 하고 그럴 일입니까? 아, 저 사람이 부담 갖고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싫으면 자기도 그냥 싫은 대로 봐주고 저 사람이 부담 갖구나. 그럼 부담스러운 대로 봐주고 물론 좋은 마음으로 노력해 볼 수는 있지만 끝까지 저 사람이 거부하거나 부담스러워하면 딱 물러서고 없었던 걸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집착으로 묶여 있거나 정신과 약을 먹거나 한마디로 정신적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바르게 분별을 못해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러지? 그러면서 스스로 피해의식을 갖고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상대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부정적 마음을 갖고 공격하거나 명예훼손을 하거나 때로는 막 욕설, 때로는 막 그 문자 테러, 때로는 카톡 테러 이런 식으로 해서 괴롭히고 집착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통계적으로 그렇게 집착하고 괴롭히고 소위 말하면 스토커 형태를 이루는 사람들의 그 정신적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90%가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우울증이 있거나 도착증이 있거나 피해의식이 있거나 피해망상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90%다. 그리고 나머지 10%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10% 아닌 사람은 영혼이 그 사람한테 막 꽂혀버린 거예요. 영혼이 꽂혀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이건 원래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도 너무 그 사람한테 심하게 꽂혀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혼, 마음, 정신이 다 뺏겨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일을 못하는 정도로 한마디로 자기 업무를 제대로 못할 정도로 영혼마저 뺏기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상대에게 막 지나치게 집착하고 매달리고 또 그러다가 자기 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대를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복수심을 갖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10%가 있다. 근데 대체적으로 90%는 정신적 질환이 있든 정신적으로 결핍이 있든 정신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때 상대에 대해서 집착하고 또 피해의식을 갖고 모질게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짓을 한다. 근데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대단히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대단히 옳지 못한 그 테러다. 옳지 못한 그 범법 행위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하면 좋으냐고 물었는데 이것은 안타깝지만 충분히 내 뜻을 밝히고 내 뜻을 밝혔는데도 계속 명예훼손을 하고 문자 테러를 하고 카톡 테러를 하고 내 의견을 밝혔는데도 SNS에 올리고 등등의 명예훼손을 할 경우에는 형사고발을 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 봐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봐주어도 됩니다. 왜? 환자니까.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니까 봐줄 때까지 조금은 기다려주고 봐줘도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적일 때는 형사 고발을 해야 된다. 요즘은 그런 정신적 피해자들이 많아서 법적으로도 심하게 엄벌로 처해집니다. 엄벌로 다스리고 엄벌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고민하지 말고
형사 고발을 해서 민사든 형사든 고발을 해서 법적인 처리를 해야 된다. 왜 법적인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얼마만큼 상대를 괴롭히는지도 몰라. 그리고 반복적으로 계속 같은 문자를 보내면서 괴롭혀도 얼마나 상대를 괴롭히는지도 몰라. 그리고 없는 죄도 만들어서 자꾸 명분을 만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마치 옳은 것처럼 자기가 오히려 피해자인 것처럼 망상증에 빠져가지고 상대를 괴롭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계속 피해를 당하는 건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적당한 시기에 법적으로 고발을 해서 조치를 해야 이게 멈추어지지, 이걸 그냥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 시간을 끌 경우 그 환자는, 그 집착하는 사람은 계속 자기의 문제점을 모르고 괴롭히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정신적으로 집착을 하거나 사람에게 막 집착하고 괴롭히거나 도착증, 그 집착증으로 이렇게 상대에게 어떤 정신적 괴로움을 주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사례를 보면 환경이 부족했든 가정이 부족했든 어떤 정신적 충격이나 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누구에게인가 상대를 하나 잡으면 그 사람으로 풀려고 해요. 자기 부족함을,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부족한 한을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풀려고 한다는 얘기지.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화풀이를 그 대상한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우리 국민들 정신적 건강이 100%인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정신적 건강이 100% 온전한 사람은 10%도 안 된다. 1%가 부족하든 2%가 부족하든 3%가 부족하든 다들 우리는 부족함이 있지만 메꿔나가면서 노력하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벽증도 하나의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자꾸 이렇게 확인하는 것도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고, 의심을 잘하는 것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대인관계에서 피해의식을 갖고 질투심이 심한 것도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모든 사물에 있어서 냉철하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치는 것도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상대가 말 한마디만 해도 상처받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정신적 결함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막 함부로 내지르는 사람이 있지. 상처받거나 말거나. 이것도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지나치게 썩내는 사람이 있잖아. 이것도 정신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아주 사소한 걸로 가지고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상대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건도 아니야, 사건도 아니야, 그렇게 크게 피해본 사실도 아니야, 아주 사소한 일이야. 근데 그걸 크게 문제 삼아서 확대시켜가지고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피해의식을 갖는 것도 일종의 정신병이다. 여러분이 한번 냉철하게 돌아보십시오. 이 중에서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하거나 가정생활을 못하거나 대인관계를 못하는 게 아니다. 근데 냉철하게 분별하면 약간의 결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 5% 결점이 있는 사람, 3%, 때로는 10%,
이렇게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많다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90%는 다 결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90%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다 정신병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돼요. 다 정신병자냐? 그거 아니에요. 정신적 트라우마가 됐든 열등감이 됐든 뭐라고 할까? 피해의식이 됐든 이런 모든 것들이 정신적 결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면 그런 열등감이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게 아니다. 결혼생활도 하고 아이도 낳고 부부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다 할 수 있다. 단지 우리 정신세계에 약간씩 부족한 결함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완벽하게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우리나라의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정신과 의사가 90%가 다 약간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를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이 이해가 좀 잘 안 되죠? 정신과 의사가 해준 말이에요. 정신과 의사가 저한테 상담하러 왔는데 내가 봐도 문제가 있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자기 이게 심리적으로 우울증도 있고 결벽증도 있고 이 불안증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을 해요. 근데 정신과 의사야. 그리고 내가 봐도 약간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도 정신과 의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부족한 심리를 알고 또 의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의사들 그 관상을 보고 심리를 느껴보면 그 의사들이 100% 정신적으로 건강한 의사들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약간씩은 다 의사들이 정신적 결함이 있더라고. 그러면 제가 우리 국민들을 다 환자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90%는 1%가 됐든 2%가 됐든 3%가 됐든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생활하는 데 문제는 없다. 약간씩 성격 장애로 나타날 뿐이다. 근데 몇 퍼센트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정신적 건강이 안 좋다. 정신적 환자다. 집착증 환자다. 이렇게 보느냐?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평균적으로 정신적 건강이 30% 문제가 있을 때 환자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정신적 건강이 30% 문제가 있을 때 그 환자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네? 결핍이 있네? 열등감이 심하네? 저 사람은 약간 환자 수준이네? 이렇게 느낀다면 그분은 30%가 정신 건강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우울하고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있죠. 막 이렇게 열등감이 있고 막 불만이 쌓이고 답답하고 이건 내면적으로 자기 자신이 느끼는 감정인데 이런 경우는 한 20%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 문제가 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며 20% 정신적 결함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막 우울하고 막 죽고 싶고 막 이렇게 남한테 피해는 안 주는데 막 나는 인생이 막 허무한 것 같고 막 누구에게나 열등감을 느끼고 막 피해의식을 느끼고 막 좌절감이 느껴지고 자꾸 그런 감정이 다가오고 우울하다. 이건 20%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남한테 드러날 정도가 되면 30% 문제가 있는 거고. 그리고 약간씩 내가 결벽증이 있거나 충격을 잘 받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피해의식을 좀 느끼거나 상처를 잘 받는다? 이런 정도는 10%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3%, 5% 이런 정도는 별로 표도 안 나요. 본인만이 느낄 뿐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느꼈을 때 별로 표고는 안 나요. 근데 본인은 가만히 관찰하면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정신과 의사도 부족함이 있더라. 그러면 정신과 의사가 그러면 30% 정신과 환자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정신과 의사도 약 먹어야 돼요. 근데 보통은 정신과 의사도 10% 내지 20% 정신적으로 불안한 요소들이 있더라. 그래서 동질성을 이루고 환자를 보고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건강해지고 정말 10% 안에 들어가는 건강한 사람이 되려면 늘 대자연에 감사하고 사람에 감사하고 인연에 감사하고 그리고 모든 부족함은 내 탓이구나. 내가 부족한 탓이구나. 내가 이게 참 현명하지 못한 탓이었구나 하면서 자각을 하고 반성하고 자신의 문제점으로 돌리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부딪히는 일이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이건 하늘이 공부시켜 주는 걸로 받아들이고 또 인연법으로 깨우쳐 주는 걸로 받아들이고 인연법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긍정으로 풀어나가게 되면 내 정신적 건강이 좋아집니다. 근데 과거에 자꾸 물고 늘어지고 집착을 하고 네가 언제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네가 언제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 너는 나한테 욕했어? 너는 나한테 싸움을 걸었어? 나는 너한테 피해를 봤어?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계속 반복적 피해의식을 갖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징조다. 이미 지나간 일은 좀 피해를 받다 하더라도 탁 털어버리고 이건 하늘이 인연을 주신 것이며 공부로 보내준 거구나. 이건 하늘이 나를 깨우치라고 이런 인연을 주었구나. 설령 내가 물질적 피해를 받든 정신적 피해를 받든 이 또한 나한테 주어진 공부였구나. 인연이었구나. 내 기운이 탁해져서 이런 인연이 왔구나. 내가 운이 나빠서 이런 인연이 왔구나. 그리고 이것은 나한테 액땜이었구나. 공부였구나. 방편이었구나. 이렇게 딱 알아차리고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벗어나서 긍정적 마인드로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살다 보면 남편이 때로는 막 폭언도 하고 때로는 참 이래서는 안 되지만 폭행을 당한 적도 있고 남편한테 폭언을 당한 적도 있고 남편한테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부인한테 크게 씻지 못할 상처, 아픔을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부인한테 심한 욕을 듣거나 심려 폭력을 당하거나 부인한테 그리고 심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부부지간에 서로 이렇게 외도 문제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또 인격 문제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고 경제 문제로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 그러면 그 과거의 감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헤매는 사람은 정신적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이걸 보십시오. 이 남편하고 딱 살 거라면 딱 과거는 접을 줄도 알고 용서할 줄도 알고 이해할 줄도 알고 모든 건 내 운명이었구나 받아들일 줄 알아서 새 출발하는 노력하는 마음 그리고 모든 걸 내 문제, 내 팔자로 받아들여서 노력하는 마음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용서할 수 없으면 딱 정리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용서할 정도가 되면 받아들여서 긍정으로 노력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과거 역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피의식에 묶여가지고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같이 살아. 이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고, 또 그 피의식에 묶여가지고 그걸 자식한테 화풀이하고, 또는 남한테 화풀이하고, 또는 어떤 인연을 만났을 때 그 인연한테 집착을 해서 화풀이를 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불평, 불만, 원망, 질투, 시기, 그리고 피의식, 열등감, 이런 걸로 일관하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30%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남에게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줬다, 그러면 30%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나 혼자만 느끼는 거라면 20% 정도 문제가 있는 거고, 나 혼자 심하게 느낀다면, 그리고 나 혼자 살짝 느낀다면 10% 정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가끔씩 느끼는 거라면 3%, 5%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5% 문제가 있을 수 있고 10%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우치고 마음 공부하고 도원 공부하고 정말 긍정 마인드로서 바르게 노력하면 그런 문제들은 다 해소될 수 있고 또 고쳐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대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자신이 그런 피해를 주는 사람인지 점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절대 피해는 주지 않더라도 자신이 그 괴로움에 빠져 있는지 바르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자각하고 바르게 공부도 하고 바르게 깨우쳐서 모두가 정신 건강이 100% 좋은 사람으로 깨어나란 뜻입니다.